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2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 행복주택 행사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4억 5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이날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연출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 비용 4,290만 원, 행사 진행 예산 4억 1천만 원 등 총 4억 5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1시간 정도 되는 대통령 방문 행사를 위해 공시를 급히 꾸미느라 들어간 비용인 것입니다. 특히 행사를 위해 새벽까지 벼락치기 공사를 하느라 수일 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소음 피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LG전자가 16형 모델인 LG그램 16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LG그램 16은 무게가 1,190g에 불과해 세계 기네스 협회로부터 세계 최경량 16형 노트북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가벼운 무게에도 80W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고해상도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화질이 선명하고 깨끗합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인 LG그램 16 등 다양한 라인업을 앞세워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에서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그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SK그룹은 1999년부터 매년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은 1,760억 원에 이릅니다. SK그룹은 올해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맞아 지난달 말부터 수도권 연수시설을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는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그룹 임직원 2,300여 명이 헌혈 릴레이 운동을 펼쳤습니다. KT가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관악 S밸리 조성에 합류합니다. 관악 S밸리는 서울 관악구 대학동과 낙성대동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 창업 클러스터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협력하는 건 국내 기업 중 KT가 처음입니다. 관악 S밸리는 서울대 우수인재와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육성 클러스터를 만들고 스타트업 성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자생적 창업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T 구현보 대표는 새 기관이 힘을 모으면 혁신 창업의 효과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가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중단에 대비해 웹 표준을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플래시 기술이 중단되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과 신규 악성 코드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현재 사용하는 플래시를 제거하고 개방형 웹 표준 기술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카카오TV는 지난 10월 카카오맵 11월 이용자를 대상으로 플래시 관련 기능 종료와 업데이트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원활한 서비스와 보안을 위해 브라우저와 OS 버전을 서비스에서 제한하는 기준 이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티진로가 테라 브랜드 신상 굿즈와 미쉐린 가이드북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제작해 한정 판매합니다. 이번에 판매하는 테라 굿즈 선물 세트는 테라 원샷 잔과 오프너, USB, 피규어를 비롯해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1 북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이티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접점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테라만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대세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마트는 코로나 여파로 연말 연휴를 집에서 보내는 집콕족을 겨냥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열리며 줄어든 연말 모임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홈파티용 피코크 먹거리를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최은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집에서 기념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먹거리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며
알찬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보드게임 등 즐길거리도 저렴하게 선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예상보다 낮은 정직 2개월로 결정됐지만 국민 다수는 징계의 강도가 여전히 세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16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가운데 49.8%가 징계 강도가 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징계 강도가 약하다는 답변은 34%였고 적절하다는 6.9%에 그쳤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0.9%포인트 상승한 59.1%로 코로나 대유행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공수처법 개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날인 1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청구한 것이라 검찰이 강제추행 외에 공직선거법이나 직권남용 등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부산시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